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국 사람한테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놓고 설레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신 적. 사실 이거 제 학생한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학교에서 드디어 어떤 사람이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이따가 카톡 할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근데 연락이 안 오니까 먼저 카톡을 보냈대요. 저기 우리 저번에 밥 먹자고 정했잖아. 언제 먹을까? 그런데 돌아온 답장이 뭔가 어색했대요. 그치 참 그래 그럼 언제가 좋아? 라고 머뭇거리더니 결국 그 밥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대요. 그런데 한국어를 더 배우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밥 한번 먹어요가 약속이 아니었다는 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절하는 법. 그리고 거절도 수락도 아닌 뭔가 애매한 그런 표현들.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솔직히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오늘 속 시원하게 같이 파헤쳐 봐요. 여러분 한국어 교재에서 거절하는 대화문 많이 보셨죠? 내일 파티에 올 수 있어요? 미안해요. 바빠서 갈 수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실제 대화에서 듣는다면 살짝 어색할 것 같아요. 너무 딱 잘라 말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거절할 때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화법이겠죠? 저는 시간이 안 돼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요. 다른 하나는 no라는 말을 안 하면서 거절하는 간접 거절이에요. 먼저 즉답을 안 할 수 있겠죠.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티요? 내일요? 제가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 소리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마시는 소리로 거절을 약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거절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번 이렇게만 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간접 거절도 정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너무 단정적으로 딱 거절하면 조금 서로 민망해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직접 거절하는 경우 우선 직접적으로 그 거절의 의사를 한번 밝혀봅시다. 여러분이 약속, 초대, 제안을 약간 가볍게 거절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주로 단정적인 어휘보다는 조금은 완곡한 그런 표현이나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더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데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도 있어요. 반면 앞서 본 상황처럼 좀 가볍게 거절하는 거라면 좀 힘든데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용은 똑같이 거절이지만 훨씬 부드럽게 들리지 않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같아요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주게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덜 부담스럽고 덜 거절당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완충 표현이에요. 뭔가 쿠션처럼 앞에 놓는 거죠. 직접 거절을 하면서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단칼에 말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좀 특별한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을 때 이때는 좀 칼같이 말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짐 옮기는 거 도와줄까?
근데 여러분은 도움을 청하기에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혹은 이미 어느 정도는 스스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이거는 거절이지만 또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이겠죠? 또 문제 푸는 거 도와줄까? 괜찮아. 딱 한 문제만 남아서. 이렇게 별거 아니야. 한 문제만 남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거절할 때의 말 표현 중에 괜찮아요가 있었죠? 이건 사실 외국인들이 진짜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무슨 뜻이에요? Fine, okay, no problem 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괜찮아요가 정반대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자, 상황 하나. 이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건 좋아요, 맛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어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필요 없어요. 됐어요. 라는 뜻이죠. 거절입니다. 똑같이 괜찮아요인데 하나는 수락이고 하나는 거절이에요. 생각해보면 거절할 때 괜찮아요는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절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먹을 거나 술을 권할 때인 것 같아요. 저 배불러요. 라고 해도 되지만 너무 좀 칼 같죠? 상대방이 민망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이렇게 괜찮아요를 앞에 붙여서 상대방의 부담을 살짝 덜어주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반면 강하게 거절하고 싶으면 어때요? 됐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좀 단호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귀찮아요, 제가 싫어요 하면서 딱 끊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기 혹시 시간 있으면 여기서 와서 가입해 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하세요 하면은 아니에요 하다가 됐어요, 저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단호하고 짧게 저 사양할게요 하면서 끊는 느낌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no를 어느 정도 말하는 직접 거절이었다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죠. 바로 간접 거절을 한번 볼게요. 간접 거절은 말 그대로 no, 싫어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 그런 거절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싶을 때 핑계를 사용하시나요? 갑자기 할머니가 아프셔서요. 제가 급하게 집안일이 생겨가지고요. 제 몸 상태가 좀 그래서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간접 거절은요. 아까 우리가 말을 흐리거나 뭔가 소리를 낸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이때 직접 거절이면 못 가요. 죄송해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간접 거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왜요? 시간이 안 되세요? 바쁘세요? 라고 하면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이렇게 뭔가 말을 흐리고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명확한 거절이 더 좋기는 해요. 자, 비슷한 표현들 나열해 보면요. 그날은 조금 이렇게 이거를 말을 흐린다고 하는데요. 문장을 끝까지 마치지 않았죠? 흐린다는 거는 원래 물이나 색이 뚜렷하지 않고 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잖아요. 날씨도 그렇고요. 말에서도 비슷해요. 끝까지 또렷하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애매하게 남겨두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이 좀 노력해서 부탁하거나 제안했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좀 창피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의 의도는 전달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좀. 원래는 조금을 줄인 말로
좀 적은 양이나 정도를 뜻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부탁이나 어떤 거절에서 쓰이면 좀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더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을 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라고 하면서 이유를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돌려 말하는 거절 혹시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좀 전에 봤죠? 공기를 들이마셔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는데 좀 의구심이 들거나 고민이 되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 소리를 내면 저 사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조금 뭔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입을 다물었다가 여는 소리인데 뭔가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짧은 소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들으면 지금 바로 긍정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뭔가 쉽게 승낙할 분위기는 아니구나 하고 이미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들은 거절로 들어가기 전에 깔리는 뭔가 예고편 같은 역할이죠. 바로 No, 아니에요, 싫어요 하면 깔끔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미리 거절할 분위기를 깔아놓고 이걸 눈치로 읽어야 하는 게 좀 피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간접적인 거절, 소리,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미 어느 정도 거절할 게 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시간을 버는 것이겠죠. 단칼에 거절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멈추고 어떻게 말할지 생각할 시간을 만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말보다 이런 소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줄 때도 있답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나왔던 밥 한 번 먹어요 이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한국어에는 빈말이라는 게 있어요. 빈말, 속에 내용이 없는 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치레 표현들이죠. 밥 한 번 먹어요. 나중에 연락해요. 이거 별거 아니야.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요. 다음에 제가 밥 쌀게요. 이런 말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로 알아요. 약간은 인사로 하는구나. 그냥 말하는구나. 왜 이게 생겼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말을 해서 지금의 좋은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진짜 혼란스럽죠. 언제 만날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요. 바쁘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만날 의향이 있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말한답니다. 구체적이면 진심이고 뭔가 두리뭉실하면 빈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 빈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밥을 안 먹을 거고 안 만날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말 대신 그때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분들도 많답니다. 아무튼 이 빈말은 거절도 수락도 아닌 그런 애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식 거절에서 실제로 어떤 말들이 쓰이는지 봤어요. 그게 좀 라면서 말을 흐리거나 괜찮아요 이러면서 맥락에 따라 달라지거나 처럼 아예 소리로 신호를 보내거나, 근데 사실 이 표현들 또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친한 친구한테 하는 거절이랑 직장 상사한테 하는 거절이랑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절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상황별로 실제로 어떤 말을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은 한국 사람도 누구한테 어떤 관계에서 거절하느냐에 따라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직장 문화에서의 거절이 제일 어렵겠죠.
직장에서의 거절, 이게 한국에서 특히 왜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직장에서는 그 위아래, 위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윗사람한테 직접 아니라고, 싫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건 조금 금기시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인 직장 절반 가까이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험이 있대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였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게 관계를 지키려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한국 직장인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거절하지 않고 제3의 무언가에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들으면 되게 성실한 대답 같죠? 근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완곡 거절입니다. 이미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요. 확인해 봤더니 안 된대요. 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거절의 주체가 나에서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회의에서도 비슷해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의견이긴 한데 요즘은 또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려 말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글쎄요, 회의적이에요.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래요. 외국인 상사는 반대 의견 있으면 어떤 의견이든지 좋으니까 편하게 말하세요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막상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거절이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으로 가볼게요. 바로 고백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공들여서 한 고백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부정하면 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거절의 이유를 상대방이 아닌 나한테서 찾아요. 예를 들어, 저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또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하곤 해요. 사실 바빠도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시간을 내서 연애할 텐데 간접적인 거절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거절인 건 알지만 그래도 또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거절의 말을 듣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죄송한데 민지 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듣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거절 표현이 있습니다. 고백을 거절할 때요. 좋은 분이신 건 알지만 혹은 저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해요 라고 해요. 특히 이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해요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연애나 고백 상황에 있어서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해요 하는데요. 영어의 friend zone이라는 개념이랑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말이 거절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한다고 했지만 친구로도 지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직장도 연애도 아닌데 한국에서 또 한 가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어르신들, 특히 어머니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벌써 가려고? 밥은 먹고 가.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저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금방 되는데 먹고 가. 5분이면 돼. 먹고 가.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이미 다 됐어. 잠깐만 앉아봐. 잠깐만 기다려. 이러시고 여러분은 결국 밥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끝까지 권하는 건 단순히 밥을 먹이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밥을 챙기는 건 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세요. 상대방을 끝까지 편안하고 든든하게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아요 라고 거절할수록 뭔가 어르신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이 문화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먹을 거는 no thank you 라고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만약에 진짜 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내 의지가 아니라 몸 상태를 이유로 대는 게 그나마 통할 것 같아요. 오늘 저 위가 좀 안 좋아서요. 제가 그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아이고 그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어르신들이 계속 권한다고 해서 아우 좀 불편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을 챙기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한 번은 꼭 뭔가를 먹게 될 텐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환영받고 있다 이런 신호로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권하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에서는 처음 제안을 받으면 일단 한 번은 사양하는 게 예의라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어요. 특히 어른이나 누군가가 돈을 주실 때 혹은 선물 같은 뭔가를 주려고 하실 때 처음에는 괜찮아요. 두 번째도 아이고 진짜 괜찮아요. 한 세 번째쯤에 그러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덥석 네 받으면 좀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사양하는 게 예의라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요즘 이 문화를 외국인들이 알게 되면서 엄청 화제가 된 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놀러 온 사람에게 집에 갈 때 택시비라도 하라고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해요. 민준아 이거 가져가. 그러면 그 민준이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다시 불러요. 가져가. 근데 또 민준이가 한 번 더 거절해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기회. 이러니까 민준이가 번개같이 돌아와서 돈을 딱 받고 나가는 그런 릴스였습니다. 이 릴스 댓글 반응이 진짜 재밌었는데요. 아시아권 사람들은 오 맞아 이거 아시아 문화야 우리도 그래 하면서 엄청 공감했고요. 또 어떤 댓글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때요? 진짜 거절이 아닌데 이렇게 극구 사양하다가 나중에 결국 수락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거절은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돌려 말하는 방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MZ세대에서 완전히 다른 흐름이 생기고 있대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약속을 거절할 때 예전에는 그날 제가 좀 선약이 있어서요. 이렇게 좀 상황 핑계를 댔다면 이 MZ식은 뭐냐? 저 그날 좀 쉬고 싶어서요. 라고 한대요. 또 술자리를 거절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했다면 요즘은 저 술자리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한대요. 또 부탁을 거절할 때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면 MZ식은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지 않아요? 이 차이 보이시죠? 뭔가 MZ식 거절은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이유입니다. 이 변화랑 맞물려서 요즘 한국에서는 거절을 잘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거절 잘하는 법 같은 자기 개발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잘 거절하는 법 이런 영상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아이 교육에서도 변화가 생겼대요. 예전에는 어른이 뭔가를 권하면 일단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요즘 부모들은 아이한테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해요. 싫어요를 말할 줄 아는 게 자기 보호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인식 변화가 생긴 배경에는요. 워라밸 문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치만 딱
딱 잘라 거절한다는 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MG식 직접 거절도 완전히 NO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 그날 쉬고 싶어서요 뒤에는 그래서 다음에 봐요가 붙거든요. 이런 뭔가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거절은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거절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인이 거절하는 다양한 방법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해보면 그게 좀 말을 흐리는 거절, 괜찮아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절, 밥 한 번 먹어요 처럼 거절도 수락도 아닌 빈말,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좀 꺼리는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즘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MZ세대를 중심으로 빈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자, 싫으면 싫다고 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언어도 살아있는 거라서 이런 거절하는 방식도 세대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좋을 한국어 표현 2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빈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등장했죠. 빈말, 속이 비어있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겉으로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빈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뭔가 진짜로 좋은 소리를 할 때, 칭찬을 할 때 그냥 빈말 아니야? 겉으로만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빈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한국어 잘하시네요? 저 빈말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괜히 좀 쑥스럽고 부담 주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얼굴도 예쁘시고 하면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빈말이었어요. 두 번째 표현은 단칼에 거절하다에서의 단칼입니다. 단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원래는 칼을 딱 한 번만 이렇게 휘두른다는 뜻이어서요. 어떠한 행동을 한 번에 딱 해버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딱 어떤 것을 끝내는 거죠. 예를 들어 단칼에 거절해요. 어때요? 이거 돌려 말하거나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명확하게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어. 망설임 없이 바로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또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렸어. 깔끔하게 딱 잘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도 가능해요. 단칼에 끊어요. 예를 들어 관계, 연락, 행동을 딱 끊어요. 제가 연락을 단칼에 끊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습관, 예를 들어 술을 제가 단칼에 끊었어요. 그러면 뭔가 여러 번 마시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끊었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걸 해결해야 할 때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딱 해버린다? 단칼에 처리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 명확하고 망설임 없는 느낌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 사람한테 이런 거절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거절해야 한다고 하면 한국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 표현 방법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거절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사용해 보세요. 한층 더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